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여자 사주에서 그 남자에게 잘 하여도 남자나 남편 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내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쉬운 8번째 시간으로 남자 덕이 없는 여자 사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1965년 양력 7월 13일 묘시생 음둔 소서 상원 팔국 곤명입니다. 을사 개미 무진 을묘. 먼저 동처를 보면 동처는 세지 일지 4궁 월지 2궁 시지 3궁 그리고 중궁입니다. 그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그 시지 삼목 재요는 생각할 곳이 그 진생처인 월지 이화 관기효와 진극처인 중궁 오토 부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진생처인 이화 관기효를 생하니 재생관이 됩니다. 그 재생관이 된다는 것은 재로 관기를 생한다는 것이니 이는 여성인 경우 관귀에 해당하는 남자 남편을 생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내조, 즉 아내가 남편을 도와준다는 내조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그 월지 이화 관기효는 생각할 것이 진생처인 중궁 오토 부요와 진극처인 그 세일지 사금 중에서 그 진가원칙에 따라 그 진생처인 오토 부요를 생하니 관인상생이 됩니다. 이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관귀로 인수를 생한다는 것이니 이는 여성인 경우 관귀에 해당하는 남자 남편이 인수에 해당하는 인정받음, 즉 인수의 뜻인 인정받음 또는 재산을 생한다는 것으로 그 여성은 남자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남자 남편으로 인해 재산이 생긴다는 것으로 외조, 즉 아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외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중궁 오토 부요는 그 생각할 것이 진생처인 세일지 사금이 있으니 사금 일지를 생합니다. 이렇게 부요가 일지를 생한다는 것은 부요는 그 뜻이 부모, 윗사람, 인정받음, 재산 등이니 나 자신이 부모나 윗사람의 인정을 받고 재산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일지 사금은 생각할 것이 가극처인 시지 삼목, 재요만 있으니 재요를 극하여 극재가 됩니다. 이 재는 원래 그 뜻이 돈, 재물, 재미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극재를 한다는 것은 재를 극한다는 것으로 돈, 재물을 소비하는 행동이니 예를 들면 돈을 써버리거나 또는 낭비한다는 것이고 또 재미, 오락이나 재미 등에 빠지는 것이며 또 돈으로 재테크, 투자, 투기 등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그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월지 구금 형요는 생각할 곳이 그 가생처인 중궁 일수 소녀와 가극처인 시지 팔목 재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가생처인 그 일수를 생하고 또 중궁 일수 소녀는 생각할 곳이 진생처인 시지 팔목 재요와 충국처인 세일지 7화 관기호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팔목 재요를 생하여 식신생재가 됩니다. 식신생재가 된다는 것은 식신, 즉 소녀인 식신으로 재를 생한다는 것이니 이는 식신인 재주, 기술, 사업 능력 등으로 재에 해당하는 돈, 재물을 벌 수 있다 또는 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시지 팔목 재요는 생각할 것이
진생처인 세일지 7화 관기호가 있으니 7화 관기호를 생하여 그 재생관이 되고, 또 세일지 7화 관기호는 생극할 곳이 그 월지 구금 형효가 있으니 형효를 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귀효가 형효를 극한다는 것은 관귀에 해당하는 남자, 남편, 직장, 질병, 관청일 등으로 형효인 형제, 자매, 친구 등이 극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때 형효가 극을 받으니 일지인 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지와 형효는 동근이지, 이 동근이지라는 것은 뿌리는 같고 가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기본적인 오행이 형효와 일지는 같으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형효가 되는 관계를 일지와 형효를 동근이지라 하는데, 이렇게 형효가 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동근이지인 일지가 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니, 나 자신이 남자, 남편, 직장, 질병, 관청일로 구설이나 사고, 시끄러운 일을 겪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명국에서 홍국수 통기의 특징을 좀 보면, 그 홍국수 통기 중 예외 원칙의 첫째는 성국인데, 이 경우는 이 명국에서는 세지와 일지가 사궁에 함께 있으니, 즉 동궁하니 성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국이 성립하지 않으니 그 사명이나 삼살에 대한 면형이나 면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주에 사명이나 삼살이 있거나 또는 유년에서 사명이나 삼살이 그 성립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면형이나 면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성국과 면형, 면살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국수는 천반보다 집안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 이 명국은 집안 홍국수 실세의 흐름이 외견상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그 순조롭게 보이지만, 그 시지 삼목 제효와 월지궁 이화 관귀효, 또 천반 구금 형효는 삼이구 천지반 삼형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삼형이 성립하니 홍국수 실세는 삼목 제효가 이화 관귀효를 생하는 재생관은 성립하나, 이화 관귀효가 오토 부효를 생하는 관인상생은 성립하지 않고, 이화 관귀효는 영순위 구금 형효를 형극하게 되어 통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인 경우 재생관이 되면 내조를 하는 것이고, 관인상생이 되면 외조를 받는 것인데, 이 명국은 재생관은 되나 이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니 남자 또는 남편에게 잘 하여도, 즉 내조를 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외조를 받기 어려운 명국이 됩니다. 그럼 유년운을 통한 이 사주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세에서 22세 집안 7화 관기운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년에서 관기운을 만났으니 관귀에 해당하는 남자, 남편, 결혼 또는 직장인이라면 취업, 학생은 진학, 즉 학교에 들어가는 진학에 관련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명국은 원래 재생관이 되고, 또 7화 관기는 유년에서 만난 7화 관기는 중궁, 오토, 부요를 통해 부요를 생해 관인상생이 되니, 이 경우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또는 직장인은 취업이 되며 학생은 진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이 명국은 이 시기 그 7화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살에서 30세 집안 팔목 제요운을 보면, 먼저 제요는
돈, 재물이 되며 재요는 관귀효의 부모가 되니, 즉 재요는 관귀효를 생하니 관귀효 입장에서 재요는 부모가 되니 결혼한 여성에게는 관귀효의 부모인, 즉 시댁이 됩니다. 즉 여성에게 재요는 시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목재요는 또 생각할 것이 가생처인 가생처인 이궁이화 관귀호와 가극처인 중궁오토 부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이화 관귀호를 생해 재생관이 됩니다. 이 재요는 시댁이 되고 또 재생관은 남편에게 내조를 하는 것이니 이 시기, 즉 팔목은 23살에서 30세 이 시기는 이 힘이 들어도 시댁과 어울리고 남편과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한 여성인 경우 재효운을 만나면 시댁과 남편 사이, 그 시댁과 어울리고 남편과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31세에서 39세 집안, 구금, 형효운을 보면 그 형효는 그 뜻이 형제, 친구, 동료, 주변 사람 등을 의미하는데 이 유년에서 형효운을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형효에 해당되는 어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명국은 다소 이른 그러니까 22살 이전 즉 그 7화 관기운에 결혼을 하였고 그러니까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 되는데 22살 이전에 먼저 결혼을 하였고 또 23세 이후는 또 팔목 재요운을 만나 23살에서 30살까지는 또 팔목 재요운을 만나서 시댁 즉 남편과 관련된 식구라는 시댁이라는 환경에서 주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다음 31세에서 39세인 구금 형효운을 만나니 이 시기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 즉 형효들과 또 직업 이외의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형효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런 형효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남편 시댁이라는 환경을 다소 벗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즉 그 7화 관기효운에 결혼을 하고 팔목 재요운까지는 이 운에서 만난 7화와 팔목은 관요와 재요가 되는데 이는 남편과 시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명국은 30살 이전은 대부분의 인생이 남편 시댁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31살 이후 구금 형효운을 만나면 형효라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런 시기에는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 구금 형효는 진가원칙에 따라 삼궁 그 삼목 재요를 충국하여 극재가 되는데 이때 구금은 삼궁 그 삼목, 이궁 이화와 삼이구 삼형 즉 집안 완전 삼형도 성립하게 됩니다. 원래 그 삼궁 삼목, 이궁 이화 그 이화 구금은 천집안 삼형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유년에서 비동처인 구궁이 동처가 되면서 그 집안 구금이 동하여 집안 완전 삼형이 되니 이렇게 천집안 삼형과 집안 완전 삼형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면 이 구구문의 하나여 즉 31세에서 39세 이 기간에 하나여 천집안 삼형은 성립하지 않고 집안 완전 삼형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천집안 삼형과 집안 완전 삼형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집안 완전 삼형만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 완전 삼형이 성립하니 구금은 삼목을 일반적인 충국이 아닌 삼형의 형충으로 공격하니
산목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목의 생을 받고 있던 이화 관기도 함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관기효인 이화 불에게 재요인 산목 나무는 땔감인데, 사명으로 이 산목 나무 땔감이 없어지니 그 결과 이화 불이 꺼지게 된다고 봅니다. 실제 이 명국은 구구문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으나 남편에 해당하는 관기 이화가 꺼지니, 즉 불이 꺼지니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43세에서 45세 집안 삼목 재요운을 보면, 이 삼목 재요는 이화 관귀요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시기입니다. 즉 재생관이 된다는 것은 관인 직장을 생한다는 뜻이 되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삼목과 이궁 이화 구금은 천집안 사명이 되니 그 삼목 재요는 사명으로 형충이 되어 깨지게 됩니다. 그 재요가 깨진다는 것은 재요인 돈, 재물을 손해본다는 의미인데, 이 명국은 원래 극재가 되는 명국이라 재운을 만나면 재테크나 투자 또는 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시기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잘못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 46세에서 52세 천반 7화 관기운을 보면, 그 7화 관기는 직장 남자가 되니 직장 생활도 하고 남자도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다만 이 사궁을 보면 일지 사금은 XX0가 되어 약하고, 바탕오행 2화는 관기가 되어 일지를 극하는데, 천반 7화는 제로 XX가 되어 왕한 상태에서 일지 사금을 극하니, 그 약한 일지 사금은 관귀에 해당하는 바탕오행 2화와 천반 7화에 심하게 극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약한 일지가 왕한 관귀에 극을 당하는 상태를 살중신경,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관귀를 의미하는데 중은 무거울 중자지만 여기서는 관살이 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이라는 건요, 신이라는 거는 명리학에서 신은, 이 몸신자 신은 대부분 일지인 나 자신을 의미하는데, 신경, 이 경은 가벼울 경자니까 일지는 약하다. 즉 살중신경이란 관살이 왕하고 일지는 약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약한 일지가 왕한 관기에 극을 당하는 상태를 살중신경이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중신경이 되면 일지는 관살로 인한 어려운 일, 즉 관살이니까 남자 문제 또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법적인 문제, 구설 여러 가지 등등을 겪게 되니 힘들게 됩니다. 또 이 7화 관기는 진가원칙에 따라 이궁, 천반, 구금, 형요를 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지는 형요와 동근 이지가 되니 일지가 관기에 극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이 시기에 이 명국은 남자를 알게 되어 인연을 맺고 만났으나 일지는 살중신경이 되고 또 관기는 형요를 극하니 그 남자를 만나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자인 경우 남자운을 판단할 때 그 재생관이 되면 여자가 남편에게 내조를 한다는 것이고, 관살이 관상생이 되면 남편에게 외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살이 관상생이 되지 않거나 또는 형요를 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지 자체가 살중신경이 되면 남자 남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쉬운 8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사주 예문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